갓나 새끼야. 차별은 어디나 다 있는 거야. 차별. 며칠 전에 광화문에 갔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차별 과연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너 무슨 커피 시켰어? 저는 바닐라 라떼 시켰습니다. 바닐라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마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마십니다. 아, 갓나 새끼 아직 자본주의에 적응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처음에 나도 이거 커피가 엄청 썼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 쓴 맛에 무슨 향 같은 게 있어. 이 쓴 아메리카노를 잘 마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화가 다 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렇게 마냥 모든 사람들이 달달하게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판문점으로 마을버스를 훔쳐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잡힌 사례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뉴스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온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주동적으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본의 아니게 온 케이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서 온 길이 아니어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면은 옛 시절이 좀 그리워서 이 동네에서 친구들이라고 같이 즐겼던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런 추억들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이 때때로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친구들하고의 기억이지 그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월복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월복을 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요? 여기서 내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다 따뜻하게 해. 근데 그 진심인지 뭔지 그걸 모르겠어. 여기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런 거랑을 쫙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을 하지 않는 거지. 표출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을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좀 때로는 사람이 욕도 먹고 한번 깨져도 보고 그래야 좀 친근감 같은 것도 느끼고 하는데 그 친근감 같은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도 혼자 좀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과거에 같이 서로 저기 위에서 같은 경우는 서로 막 쌍욕도 막 하면서 서로 깎아내리고 이러면서 뭐 좀 더 끈끈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뭔가 겉보기에는 좋게 이렇게 가고 뒤에서는 뭐 그 사람의 심리랑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 측이가 뭐 저처럼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엊그제 그 버스로 넘어가려고 갔던 사례 말고 이런 사례가 또 여러 차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2년 있다가 2022년도쯤에 그 사람이 다시 저 철책을 넘어서 가려고 하다가 우리 육군에 잡혀가지고 교도소를 간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주동적으로 왔던 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해서 여자친구인가 하는 사람이 여기 먼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를 데려온 거지. 데려왔는데 여기 살다가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잡혔죠. 그리고 실제 넘어간 사례도 또 있고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간에 이렇게 사회적인 교류 같은 거 이런 거랑 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넌 돌아오고 싶어? 생각해 본 적 없어? 저는 사실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뭐 바꿔야 된다거나 또는 이 점은 좀 아쉽다 그런 점이 있을까?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어느 사회 가도 뭐 경쟁하는 건 똑같은 것 같고 좀 더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곳보다 경쟁력이 좀 더 심하고 이제 그쵸. 뭐 모든 사회가 완벽한 사회는 없죠. 아마 이상 국가에나 완벽한 국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완벽한 사회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바꿔갈 수 있잖아요. 바꿔갈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도 하고 또 새로운 권력도 뽑을 수 있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정 못 바꾸겠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면 되죠. 자기가 정치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진짜 더 못 바꾸겠다. 그러면 우린 이민 가도 누가 뒷다리 잡지 않잖아요. 이민 갈 수 있고 그런 모든 선택의 기회가 다 열려 있다. 근데 제가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다시 그냥 왜 범의 아가리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그 짐승도 죽으면 자기 굴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가 돼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이 사회에 대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신 지 5년 정도 되셨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5년 동안 살면서 내가 북한 사람으로서 차별받는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혹시? 아, 차별. 갓나 새끼야. 차별은 어디나 다 있는 거야. 차별. 며칠 전에 광화문에 갔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차별 과연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질까요? 오히려 그게 더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차별이 만들어지는 거지. 차별,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도 차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점점 없어지긴 하지만 경상도냐 뭐 전라도냐 해서 상당히 좀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서울 사람이냐 어디 저기서 올라온 사람이냐 이에 대해서도 미묘하게 보이지 않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다른 세계 북한에서 왔는데 그게 차별이 없겠어요? 그거를 당연히 그걸 감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거 극복해야 되겠다, 이걸 바꿔버려야 되겠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을 내가 깨줄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 차별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자꾸 차별받는다 이러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거니와 자기만 불안해지. 보통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차별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 미국에 갔을 때 저하고 똑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별을 안 느꼈는데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 차별을 느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떤 들려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의미부여를 많이 하면 나 이거 진짜 차별받는 것 같아, 의미부여를 많이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지는 거야. 뇌라는 거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해석을 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옳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지만 매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과연 좋을까 하는 거지. 우화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우가 가다가 포도가 높이 달려서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가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배울 점이거든. 사실 모든 면에서 여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는 않겠지만 또 어떨 때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 태어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더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면서 가면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동력의 시너지가 돼서 자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어떤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거기 행사에 있었는데 좀 어떻게 잘 좀 맞춰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왜 갑자기 전화가 오지 하고 아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딱 받으니까 그 친구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딱 이거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럴 타이밍에 그런 전화를 받다 보니까 살짝 좀 망설여지는? 근데 어떡하겠어, 가야지. 누가 죽는다는데. 그래서 집에 찾아가니까 이 자식이 얼굴이 퉁퉁 붓고 눈알이 빨개요. 왜 죽으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여자친구한테 차였대요. 갑자기 짜증이 버럭 나는 거야. 이거 와서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좀 이렇게 좀 위로도 하고 좀 달래주러 갔었는데 욕이 나와가지고 그냥 욕을 다 박았어요. 그냥 야, 이 바보 같은 새끼야, 뒤질려면 뒤지라. 이 갓나 때문에 뒤지겠다는 새끼가 대체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 네가 얼마나 바로 잘 살겠냐. 뒤질려면 저기 서해 연평해전 같은데 좀 영웅적으로 뒤져라. 네 값은 좀 하고 죽어라. 갑자기 이렇게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욕을 박았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은 친구들을 보면 저도 분명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해 같은 걸 하는 사례를 보면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하나 다 같이 발 맞춰서 가고 싶은 마음이죠. 저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지금 5년 됐지만 이전에는 제가 아는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딱 생각하는 거나 뭐나 모든 게 그냥 공산군, 북한 괴뢰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는데 그럴 때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넘어왔던 DMZ 철책에 가서 쭉 과거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저길 넘었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었지? 쭉 생각해보면서 눈물도 줄줄줄 흘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좀 공부하고, 또 우울할 때는 또 다시 한번 거기 가서 다시 이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곤 하죠. 그러면 탈북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네.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대부분 계속해서 수정해 가고 있고, 어떤 게 딱 필요하다고 제가 짚어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비교적 잘 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해외에서 일하러 온 분들이,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복지 혜택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받는 거죠. 그 사람들에 비교해보면 너무도 감사한 거죠. 앞으로 바꿔가야 된다 할 부분 아직은 모르겠네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지. 사람 냄새도 좀 맡아야 되는데요.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혁명화 제대로 시켜줄게요. 이 혁명화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좀 그걸 많이 느낀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잘 이렇게 해드릴 수 없는데, 20대 30대가 그런 걸 느낀다 하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제대로 혁명화를 제대로 시켜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고, 너도 그런 거 필요하면 내가 혁명화 제대로 시켜줄게. 알겠습니다. 알겠지?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려고 할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이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짜 돌아가고 싶다 하면 조용히 가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냥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